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토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원입니다. 새나라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모두 기뻐할 수 있는. 네. 박 부장. 네. 이가 뭐야? 네. 우리가 지난번에는 저기 선거 전이었고 우리가 네. 이제 선거 후에 이렇게 처음에 통화를 하는데 네네. 이 기쁨을 같이 나누셔야죠. 죄송합니다. 아이. 저희가 이제 갑자기 통화 처음부터 이런 거 얘기 드려서. 뭐 할 일이 많잖아요. 예, 새 정부 할 일도 그렇죠. 많고. 맞아요. 또 만만치 않고. 맞아요. 예, 되게 어려운 그 과제들을 네. 이렇게 준비할 시간도 없이 처리해야 되는. 그렇죠. 예, 또 새 정부에게 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보냅니다. 성원을 보내며. 근데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봐온 특히 이번 이 대선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그래도 행정력, 그러니까 뭐랄까 일을 이렇게 맡아서 하는 그 가장 이렇게 뛰어난 분간 같고, 저는 혹시 그 첫날 저기 국무회의 주재하는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보시면서. 표정들이 참 표정 관리들이 다 안 되대요. 진짜 안 되더라. 특히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진짜 내가 그래서 보면서 왜 거기 막 이렇게 이 국무회의 하시면서 막 왜 약간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막 이렇게 느글느글 웃으시면서 이제 다들 그냥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지만 뭐 이렇게 열심히 그래도 우리가 막 주어진 일 합시다 했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달았냐면 몇 달 전에 죽이려고 모였던 양반이 갑자기 상사가 되어 왔다. 근데 심지어 사표도 안 받아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보면서. 그러겠네요. 참. 하여튼 뭐 그래서 저는 그냥, 갖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는 책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네. 사실 우리가 왜 한 6개월 정도 네. 이 정치 걱정하느라고, 원래 나라가 우리 걱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나라 걱정하느라고 좀, 이렇게 일상을 못 누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좀 우리는 이제는 정치는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맡겨놓고 책을 읽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 작가님 혹시 목이 좀 안 좋으세요? 조금 그래요. 역시 우리 박 부장님은 오디오에 진짜 예민하셔. 티가 나요 지금. 진짜 티가 나? 네네. 사실은 저기 네. 2박 3일 연휴 동안 좀 빡세게 놀아가지고 지금 살짝 지금. 아니 뭐 노래방 다녀오셨어요? 왜? 아니 노래방 갔다 왔냐고 또 바로 또 이렇게 그냥 하여튼 노래도 부르고 좀 많이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셨군요. 네. 참고로 제가 저기 2박 3일간 춘천 여행을 갔다 왔는데요. 이 6월 6일 날 춘천으로 출발했는데 네. 아침에 7시 반에 집에서 출발했거든요. 네. 서울에서 딱 출발할 때 7시 반 출발, 9시 반 도착이었어요. 네. 뭐 춘천까지 한 2시간 걸리잖아요. 네. 도착하니까 1시 반이었습니다. 아니 그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니 왜냐면 이게 2박 3일 연휴의 첫날이잖아요. 그렇다고 그 시간에 그래도 보통 출발하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그렇지. 7시 반에 원래 출발하면은 저는 그래 원래는 그날 이제 7시 반에 출발해서 그 가평 자라섬에서 지금 꽃 페스타를 합니다. 가평 네. 자라섬 꽃축제가 네네, 있고 네. 작년에 제가 왜 자전거 타고 거기 갔었다가 네. 너무 좋아서 올해도 한번 다시 가봐야겠다 싶어서 가다가 와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네. 제가 차가 막힐 때 이제 혹시라도 졸음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그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97년, 98년도에 제가 인기가요 베스트 50에 조연출로 일하면서 네. 그 시절에 주로 이제 출연했던 그 H.O.T, 잭스키스, DJ DOC, 클론, 쿨 이런 그 댄스 가요를 제가 쭉 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막 부르면서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목이 좀 큰 거지. 근데 난 진짜 놀란 게 이거를 박동장에 빡 찾아내는 거니까. 근데 그냥 되게 즐겁게 신나게 그랬었고요. 그래서 갔다가 좀 그랬는데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진짜 노는데 진심이다. 2박 3일 연휴를 그냥 보내시질 않더라고. 아니 뭐 저기 메인데도 없는 분이 꼭 연휴에 이렇게 가셨군요. 그냥 남들 놀 때도 나도 한번 놀아보고 싶었어요. 네. 아니 그동안 또 밀린 책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네. 박 부장님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내가 목이 좀 안 좋으니까. 박 아 그래요? 부장님은 아저씨 어떡하지? 왜? 제가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근데 그렇구나. 그거를 집중해서 좀 읽고 있고요. 제임스 다이슨 음. 책은 앞부분에서 진도가 좀 많이 안 나갔고 그래서 드릴 말씀이 많진 않은데 네. 근데 그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은 이게 사실 두께가 좀 있는 책이에요. 지난번에 그래요? 소개드렸지만 지난번에는 도곡정보문화도서관하고 네. 우리 얘기해 주셨잖아. 네네네. 이게 500쪽이 넘는 책이에요. 우와. 네. 그래서 도서관 역사가 그렇게 많어? 근데 읽다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소개드릴 때는 딱 두 도서관만 뽑아서 그래 소개를 주셨죠. 드렸는데 네. 실은 이게 각 챕터의 제목에 등장하는 도서관들보다 내용에 등장하는 그 그러니까 제목 위에 올라와 있지 않은 도서관들도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도서관을 대단히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보면 볼수록 어. 야, 이 저자분께서 백창민 작가님 와, 이 책은 정말 그 문헌 조사를 고증을 꼼꼼히 했구나.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었겠다. 노고가 정말 많이 든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책은 사실 자기 감상으로 쭉 써내려간 책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철저하게 고증하고 자료와 맞춰보고 없는 자료 뒤져보고 해서 쓴 책으로 보여요. 그것도 500쪽이나.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도서관 대여 기간인 2주 안에 못 읽어서 한번 반납을 했다가 다시 찾아서 진짜? 연장은 안 하고? 연장 한번 했구나. 연장도 하고. 오케이. 다시 빌려서 다행히 뒤에 사람이 없네요. 그래서 다시 빌려서 지금 한 60% 정도 읽었는데 혹시 그 중에서 소개해 주실 만한 도서관이 있나요? 인상적인. 도서관보다 역사가 주인이더라고요, 이 책은. 어떤 역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현대사. 구한말에서부터 근현대사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총 4부로 돼 있는데 1부 도서관의 정치학, 2부 혁명과 민주화 투쟁의 무대, 3부 제국에서 민국까지 국가도서관 이야기, 4부 사서도 모르는 도서관의 숨은 역사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한 3부 정도까지 3부 이제 좀 들어가서 읽고 있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지금 광주 얘기 빛골 광주의 도서관 해가지고 스파르타의 300은 알지만 광주의 300은 모르는 당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한 25페이지 정도 예, 돼 있어요. 제가 광주 민주 항쟁에 대해서 조각 얘기는 이제 들었었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 전후 맥락 그리고 실제로 디테일하게 어떤 사건들이 앞뒤로 꿰어져 있었나 그게 어떤 역사책보다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특이하게 그 중간중간에 다 그게 도서관으로 꿰어져 있더라고요. 야, 그거 진짜 쉽지 않은 쉽지 구성인데. 않은 작업이에요. 근데 사실 그 구성을 해내기만 하면 정말 고급진 구성이죠, 그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보통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관점이 예전에 우리 교과서에 뭐 역사 교과서 이런 거 보면 관점이 되게 왕조 중심으로 이렇게 딱 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뭐 특이하게 뭐 민중사 이런 경우들 있고 한데 도서관이라는 관점에서 딱 놓고 보니까 또 다른 그런 이야기들이 쭉쭉쭉 나오고 예. 그래서 이건 제가 그냥 이건 좀 길지만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 책이고 여기 그런 것도 나와요. 이제 1부에 처음 시작할 때 그 첫 얘기가 성균관 대학교? 아니 성균관 고려 말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성균관. 고려 말에 성균관이란 게 고려 말에 처음 생겨서 조선까지 이어졌던 지금의 대학이잖아요. 잠깐만. 네. 나는 지금 들으면서 내가 이걸 몰랐는데 나는 성균관은 조선시대에 생긴 줄 알았더니 고려 말에 생겼어요. 고려 말에 먼저 먼저 고려 말에 생긴 걸로 여기
제가 그 기억을 오케이. 하는데 예. 근데 그때 이제 성균관에 있던 존경각이란 도서관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재밌는 내용이 성균관의 유생들도 이 한 9년대에 현대 우리나라 대학생들처럼 학생회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학생 운동도 있었고. 아 진짜? 예. 성균관 유생들이 데모를 했어? 예, 그런 비슷한 게 있고요. 그 자신들 그러니까 국가에 요구하는 또 이제 그 최고 그러니까 그 학생으로서의 가장 고등 교육을 받는 학생으로서 그 불의에 항거하는 제도에 항의하는 그런 방법들도 되게 지금하고 비슷해요. 뭐 수업 거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다 유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운동 그리고 학생운동을 탄압하는 방법의 역사도 사실은 거기까지 간다. 되게 유사하다. 성균관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 그러니까 도서관을 역사라는 잣대를 들고 봤을 때 이렇게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구나. 2번 강추하는 그런 책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번 주에 네. 책을 소개하는 것보다 작가님을 한 분 저는 소개하고 싶어요. 아, 네. 오후 작가라고 혹시 알아요? 오후요? 오후? 이름이 오후예요. 성이 오, 이름이 후. 본명이에요? 네. 오후 작가님. 나는 사실 이분 네. 작가님을 예전에 이제 읽었던 게 네. 가장 공적인 연애사 그래가지고 연애 이야기를 이분이 책으로 쓴 게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재밌었던 게 있는데 이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후 작가를 이 교보문고에서 저자 소개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책마다 저자 소개를 되게 다르게 쓰시는데 네. 이를테면 가장 공적인 연애사라는 책의 저자 소개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난 30년간 응원하는 야구팀이 이기기보다 지는 경우가 더 많았다. 한화네. 하나 그렇게 그루밍된 덕분인지 승리보다 패배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한다. 이기는 선수보다 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선수를 더 좋아한다.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랑하면 불타올라 글을 쓰고 헤어지면 잊기 위해 글을 쓰고 평소에는 무료해서 글을 쓴다. 세상사 중요한 것에 관심이 없으며 덜 중요한 것에 목숨을 건다. 쓸데없이 고퀄리티를 추구하며 하루하루 낭비하며 산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연애사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책에 진짜로 이 인류의 역사와 연애 걸 하면서 뭐라 하냐면 1장 원시사회 막 했겠지 하는 오해 2장 고대사회 오늘은 쓰리썸이 좋겠어 3장 중세사회 주님은 CCTV 4장 근대사회 거시기에 자물쇠를 채워라. 그러니까 왜 이것만 들어도 너무 재밌잖아요. 유머가 넘치시네. 유머가 넘치는 분이야.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연애는 있잖아요. 이분이 이 가장 공적인 연애사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연애는 어렵다예요. 근데 연애는 어려운 게 원래 정상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무성생식을 하는 생명체는 보통 번식이 빠르잖아요. 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이거야. 당신이 성욕을 느껴 스스로 위로할 때마다 아이가 생긴다고 상상해보라. 아이가 너무 많아져서 이제 환경 파괴가 올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생명체는 이 무분별한 증식을 막기 위해서 방법을 찾았고 그 해답이 바로 유성생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짝을 찾는 동안만큼은 이 번식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소형 갑각류라든지 단세포 동물은 살기 좋은 환경에서는 무성생식을 하다가 개체 수가 늘어나서 환경이 척박해지고 왜 경쟁이 치열해지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유성생식으로 바꿔서 네. 번식을 어렵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이 번식을 촉진하기 위해 생긴 게 아니라 제한하려고 탄생했다는 거야. 그래서 연애는 힘든 게 당연한 거다. 즉 연애란 번식 좀 그만하라는 자연의 준엄한 명령을 어기고 서로를 유혹해 파트너를 만들어내는 행위다. 그러니 그 과정이 쉬울 리 있나. 이게 프롤로그야. 너무 매력적인 작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을 이분은 정말 재밌게 써요. 맛있게 쓰시네.
진짜 맛깔나게 쓰고 그리고 약간 이분은 그러니까 아까 그 도서관 저자님은 왜 이 역사와 도서관과 이걸 막 이렇게 보면 이분은 오로지 어떻게 하면 더 웃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 제가 그 쓴 다음 책이 제가 이제 주인공은 선을 넘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각종 영화를 보시고 깨달은 것에 대해서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주인공은 선을 넘지 않는 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언제 생각을 할까? 사람은 언제 생각하냐면은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렸을 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화장실을 가려고 방문 손잡이를 돌렸어. 문이 열리지 않아. 문고리를 계속 돌리는데 여전히 열리지 않아.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지. 이거 왜 이러지? 네. 문이 고장이 났나? 뭐가 끼었나? 자, 우리가 왜 그냥 늘 하는 일, 학교에 간다, 집에 간다, 문을 연다 이 모든 게 할 때 사실 우리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생각 안 하잖아. 평범한 일상에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루틴대로 해. 그러다가 늘 하던 뭔가가 안 될 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왜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일상이 반복되면 바보가 돼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가 여행을 권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죠. 네. 여행을 하면 평소에는 당연하게 해왔던 것들을 다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는 거야. 뭘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디서 자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야, 이 나라는 지하철 이렇게 타는구나. 여기는 문이 왜 이런 식으로 열리지? 여기는 카드를 이렇게 쓰는구나. 그러니까 낯선 환경에 놓이면 별 생각 없이 당연하게 지나치던 것들을 모두 생각할 거리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하신 얘기가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여행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갈 뿐인데 심지어 우리는 고도로 기술이 발전한 시대에서 살면서 정작 몇십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의 조상보다 머리를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렵 채집할 때는 24시간 생존의 위협을 끊임없이 느끼고 네. 먹을 거리를 찾아야 하고 막 동물의 습격을 피해야 되고 살아남으려면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행해야 됐는데 우리는 이제는 문명이 발전한 결과 사람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얘기가 이제 개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로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왜냐?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결정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당신 위에 군림하는 누군가가 생길 거다.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왜 옛날에 히틀러도 그렇고 모든 이 독재자들이 그렇잖아. 우리가 생각은 우리가 대신해 줄게. 니들은 그냥 우리가 시킨 대로만 하고 편하게 살아. 세상에 재밌는 거 많잖아. 당장 왜 80년대 그 전두환이 했던 게 뭐예요? 3S 정책이라 그랬어. 네. 그 스크린, 스포츠. 그리고 뭐 세 번째 S는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네. 당시에 그 야한 스포츠 신문 막 이런 기사들이 엄청 많이 늘어났어 그때. 네, 말 타고 다니는 부인들도 많이 나오고. 그 기억하시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영화 제목이 되게 이렇게 뼈와 살이 타는 밥이라든지 막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던 시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니들은 그냥 세상에 재밌는 거 많잖아. 그런 거 그냥 즐기면서 편하게 살아. 생각은 우리가 해줄게. 이게 되게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는 이제 왜 민주공화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는 왜 민주주의가 세계 표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요. 잘 생각해 보면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한 민주공화국이에요. 중국은 민주주의가 아니야. 선거가 없잖아. 네. 일본은 공화정이 아니에요. 천황이 있거든. 네. 대만은 국가가 아니야. 국가인데 중국 때문에 제대로 국가 대접을 못 받고 있잖아. 네. 그리고 북한은 뭐 그냥 북한이지. 즉 그래서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인류 역사상 매우 희귀하고 그리스 아테네를 포함해서 몇 차례 민주주의가 시도된 적은 있지만 항상 오래지 않아 민주주의는 무너지고 절대 권력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역사의 아주 예외적인 순간을 살고 있는데 이런 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개인이 각자가 해야 되는 일은 뭐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피곤해도 싫어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저자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요? 매력적이네. 앞부분에 막 이런 얘기에서부터 개그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딱 진지한 얘기로 가는데
제가 사실 갑자기 이제 오후 작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런 매력적인 작가님께서 새 책을 내셨어요. 따끈따끈한 새 책. 2025년 2월 21일에 나온 책인데요. 이제 책 제목이 이겁니다. 아예 대놓고 가요. 틀릴 결심. 왜? 책 제목이 틀릴 틀릴 결심. 결심.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틀릴 결심. 정답이 사라진 순간 우리는 대화할 수 있다. 왜? 우리 저기 대화하다 보면 제일 깝깝한 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조건 옳다고 믿는 사람. 내 얘기를 듣는 것 같지 않고 자기 다음 할 얘기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나는 절대 틀릴 리가 없어. 나는 옳아. 틀린 건 너가 틀렸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는 대화를 할 때 그건 대화가 아니죠, 그냥. 네. 근데 이분이 그래서 책에 뭐라고 이제 뒷표지에 뭐라고 쓰셨냐면 틀림이 없으면 틀림없이 망한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신 얘기가 뭐냐면 이 한국 교육은 최소 9년에서 많게는 16년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정답에 길들여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진로, 성공, 행복, 정치, 사회, 문화 모든 가치가 개입하는 문제들에 우리는 정답 회로를 장착한 이 사지선다형 인간으로 살아가고 오로지 하나의 답을 찾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한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됐냐. 각자만의 정답이 있다 보니까 세대 간, 남녀 간, 젠더 간, 이념 간 갈등을 낳는 갈등 공화국이 됐고 이 모든 사단은 우리 각자가 자신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거죠. 하지만 상대의 입장에서 나는 틀릴 수 있거든. 그래서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는 완전히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자. 라고 얘기를 하시고 저는 이 책을 이렇게 지금 읽고 있으면서 갑자기 떠오른 노래는 그 장기하 노래 있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런 노래가 있어요? 장기하의 노래 그건 네 생각이고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는 우리가 이제는 서로 좀 이렇게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대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중요한 건데 원래 민주주의 사회란 나와 생각이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네.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제 해 나가야죠. 그거 힘들다고 저기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는 거고. 오후. 그렇습니다. 오후라는 작가. 예. OHOO 이렇게 쓰시네요. 맞아요. 예. 근데 얼굴이 공개되기도 했네요. 왠지 얼굴 공개 안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예, 맞아요. 틀릴 결심의 띠지에 얼굴이 나와 있으시네. 맞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그 틀릴 결심이라는 이 책이 사실 되게 재밌는 게 그 스캡틱이라는 혹시 잡지 아세요? 아니요. 이 스캡틱 되게 재밌는 잡지예요. 이게 스캡틱이 말 그대로 회의론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캡틱 누가 왜 이렇게 너 되게 이렇게 시니컬하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시니컬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약간 감정적이에요. 시니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데 그거는 이 사람이 시니컬한 그냥 약간 태도에 대한 얘기인데 스캡틱은 뭐냐면 감정이나 정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성이에요. 난 네가 말한 거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고개 안 맞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라고 약간 회의론적인 어떤 그 주장을 하는 걸 스캡틱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교양 과학 잡지인 스캡틱의 글을 연재를 하시면서 그 연재한 글을 이제 이분이 이제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근데 나는 스캡틱이라는 잡지를 저는 사실 좀 좋아하기 때문에 참 오후 작가를 이 잡지에서 이 편집자가 이 선택한 건 되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 책에서 이제 얘기하시기를 스캡틱스럽지 않은 글을 쓸 것. 그러니까 그 잡지에 보통은 대부분 이제 과학 전문가들이 주로 글을 쓰거든요. 네. 이제 이분은 이제 작가로서 글을 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잡지에 연재한 글들을 모았는데 이 앞부분에 이렇게 써놨어요. 나름 열심히 쓰긴 했지만 이 책에는 작가의 주관이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고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글의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 불만이 있어도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시고 그래도 도저히 못 참겠다면 출판사가 아니라 꼭 개인 이메일로 항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면서 개인 이메일을 여기 밝혀놨어. 네. 가장 공적인 연애상가? 그 책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자기가 너무 재밌는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책에 분량이 넘쳐서 책에 못 실은 원고가 있다. 작가에게 개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그 원고를 보내드리겠다라고까지 하시는 아주 유쾌하시고 명랑한 작가님이십니다. 되게 발랄한 분인데 본업은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이분이 나는 그냥 저자라는 본업 없이 이 작가가 본업이 아닐까 싶은 게 왜냐면 책을 진짜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농담으로 과학을 만한다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이분의 책 중 하나는 그 믿습니까 믿습니다라는 약간 종교와 뭐 신앙에 대한 얘기를 이분이 또 살짝 삐딱한 그걸로 이렇게 하신 그도 있거든요. 네. 미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재밌어요. 그렇습니다. 찾아봐야겠네요.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되게 다양한 근데 뭐 목차를 보면 막 그래요. MBTI는 틀리는 법이 없지. 그래서 뭐 MBTI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 팬데믹, 뭐 다이나믹 코리아 창가, 다양한 그 얘기를 쓰셨고 뭐 마지막까지 제가 아직 책 읽는 중인데 마지막에는 계엄에 대한 몇 가지 상상. 그래서 되게 시적절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과학적 이분의 어떤 그 지식을 동원해서 유머를 엄청나게 많이 버무려서 쓰시는 분입니다. 보내드립니다. 스캡틱 붙질 않네. 종이 잡지예요? 좋은 잡지예요. 진짜 좋은 잡지예요. 아니 종이 잡지. 종이 잡지예요. 맞아요. 종이로 나와요. 종이 잡지가 꽤 오래 그러면 지금 발간되고 있는. 그렇죠. 이분이 그 책에서 종이 잡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재한 거를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 종이 잡지 스캡틱에 연재한 글을 모은 거라고 하니까 그 잡지는 근데 사실 그 잡지는 이 팬층이 있어요. 확실한 마니아층이 있어요. 그럼 우리 김 작가님도 그 유료로 받아보고 계시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저는 스캡틱을 가끔씩 이렇게 왜 어디서 이렇게 볼 수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는 꼭 보고 오고 뭐 그래요. 전 처음 들었어요. 네. 저도 그 잡지도 그렇군요. 오늘 처음 소개받아서. 근데 왠지 좀 어려울 것 같다. 근데 맞아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어렵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상식을 깨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론자라는 그 태도는 뭐냐면 니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꼭 그게 맞을까? 이런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는 게 회의론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회에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잠깐만 꼭 그게 맞을까? 이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는 사람. 그게 과학자들의 역할이고 작가의 역할이죠. 참고로 오후 작가가 쓴 책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네. 마약에 대한 책인데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이 있어요. 저는 사실 오후 작가의 대표작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고 다 르포 성격인데? 약간 그래요. 믿습니다. 이분은 그것도 그럴 것 같고 맞아요. 마약도 그럴 것 같고 마약도 그렇고 그리고 흔히들 가지고 있는 그 통념을 통쾌하게 뒤집어 깨부수는 약간 그런 책을 많이 쓰십니다. 한 권 정도 읽어보시고요. 네. 이분의 유머 코드가 맞으면은 쭉 읽게 되실 겁니다. 내가 지금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기 뭐야 무슨 저축은행 있잖아요. 그 책. 솔로몬. 솔로몬 아니야. 아폴론 저축은행 쓴 차무진 작가님. 차무진 작가의 책을 제가 언제 한번 읽어야지 하고 있다가 그 소설 이렇게 오디오북으로 전자책으로 된 오디오북으로 좀 들어봤어요. 어떤 작품을? 그 아폴론 저축은행. 이게 거기에서 혹시 봄날 들어봤어요? 예, 들어봤어요. 근데 이분은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2편인가 3편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요즘엔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 거기에 차무진 작가 글도 그렇고. 맞아요. 차 작가는 꼭 초현실 그러니까 내세를 반드시 포함하는 글을 쓰시더군요. 나 그 생각 못했는데. 아니 귀신이 다 나오잖아요 항상. 잠깐만 그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 알았어. 그렇구나. 맞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래서 그 음. 작가의 어떤 자신만의 어떤 자신만의 그게 있는 것 같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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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 예. 그래서 차무진 작가 글은 제가 본 세 편은 빠짐없이 어땠어? 그래서 이분은 그 세계를 그렇게 어. 반쪽만 인식하고 계신 분은 아니구나. 항상 그렇지. 현세와 내세로 동시에 맞아, 맞아, 예, 맞아, 맞아. 인식을 하시는구나. 재밌게 들었던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차무진 작가님의 그 아폴론 저축은행은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제가 네, 예전에도 네. 뭐 내가 빌린 책에서 따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꼭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 오후 작가님 얘기 다 끝내셨죠? 마무리했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이토록 역사적인 도서관을 너무 개괄적으로 소개시켜 드린 것 같아서 그러게. 재밌는데 뭐 하나 좀 이렇게 그렇지. 디테일 하나만 해줘. 디테일 하나만 해드릴게요. 오케이. 어떤 책인지.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한성공 저기 60항쟁. 1987. 예, 1987년에 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걸로 이제 촉발돼서 이제 60항쟁까지 가는 그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그걸 하면서 중간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그 87년 6월 10일 저녁 6시에 그 이제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에서 종탑에서 42번의 종소리가 울렸대요. 그게 이제 분단 독재 42년을 끝내자. 뭐 이런 의미로 거기서 성당에 종을 치고 그게 이제 천주교 그 정의사 구현 사재단 아니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이라고만 돼 있어요. 오케이. 대한성공회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알았어. 도서관 얘기로 하나 또 넘어가요. 여기 그러니까 그 실마리 하나 가지고 도서관 얘기 또 한 꼭지를 풀어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풀어내면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서울 주교자 성당 서울 시내에 있는데 이게 1926년 일제 시대 때 그때 이제 이거 건립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지었겠어요, 이거를? 일제가 지었겠지. 아니죠. 성당이잖아요. 대한성공회. 그러면 영국에서 와서 신부들이 지은 그 외국인 주교가 있었던 외국인 주교가 오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1917년에 영국 왕립 건축 협회에 요청을 해가지고 오케이. 아서 딕슨이라는 건축가한테 이제 맡긴 거예요. 근데 보통 성당 건축은 하늘에서 내려다봤을 때 십자가 모양으로 짓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짓다가 돈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일자가 된 거예요. 진짜? 네, 이 십자를 이렇게 못하고. 근데 아까 그 6월 10일 저녁에 42번의 종을 친 곳이 이 직선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왼쪽인가 오른쪽에 있는 종탑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십자가 완성이 된 거죠. 근데 처음 지을 때는 설계는 십자로 했는데 돈이 떨어져서 일자하고서 끊어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했는데 이제 1990년대에 내가 이거 잘못 소개했구나. 그 종탑 친 곳은 그 일자에 있었네. 일자에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 대한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이 이제 그때 의미 있는 역할을 했는데 이 90년대에 대한성공의 100주년을 맞아서 이거 양쪽으로 십자를 완성하자.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김원이라는 건축가가 이걸 맡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현대와 이제 역사가 만나는 식으로 자기 구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책임자였던 신부님이 현대적 공간을 추가하기보다는 이거 최초 설계한 돈 떨어져서 잘려진 그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 건축가 고민을 하다가 내가 생각한 현대적인 안 그리고 애초에 거 안을 두 개를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그 선택을 하시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 문제가 생긴 거죠. 왜? 자기 건 있지만 그 1926년에 최초 설계 있잖아요. 1917년에 아서 딕슨이라는 그 영국인
건축가가 한 그 도면이 있어야 알잖아요. 그치. 예, 남아 있겠어요 이게? 아, 잠깐만, 그러면 신부님은 그 도면이 없는데도 그걸 그대로 해달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하여튼 그래서. 그래서 이 김원 건축가가 굉장히 어. 진실하신 분이네. 영국까지 날아가요. 그래서 설계도를 아서 찾아서. 딕슨이 했던 다른 아서 딕슨의 설계 도면을 찾아서 찾아서. 네,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1929년에 이 아서 딕슨은 이미 죽었어요. 그렇지. 네, 이 17년에 설계를 하고 그래서 이 딕슨의 유품부터 이제 추적해 들어갑니다. 와. 그래서 결국 버밍엄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래서 이 김원 건축가 거기 갑니다. 가서 보니까 근데 이게 유품이 거기 갔다는 거는 알지만 그 설계 도면이 거기 있는지는 모르잖아요. 네, 그냥 한 가지 단서인 거지. 그래서 딱 갔는데 사서를 딱 만났는데 꽁지머리 히피 스타일의 사서가 딱 있더래요. 뭐 이렇게 믿음이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지. 어쨌든 사정을 설명하고 60여 년 전에 아서 딕슨이 남긴 설계 도면을 유품 중에 찾아봐 줄 수 있느냐. 근데 정말 이 꽁지머리 사서가 여러 시간 동안 이제 먼지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품을 뒤진 거예요. 석을 뒤져서 마침내 찾아냈어요.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한 장에다 이걸 다 그렸나 봐요. 엄청 컸나 봐요. 이거 복사해 갈 수 있겠냐.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 Why not? Why not? Why not? 동양에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마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서가 동양의 먼 나라에서 우리 도서관을 찾아준 것이 더 고맙다. 당신 같은 사람을 위해서 도서관이 존재한다. 야, 이거 진짜 감동이다.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사람 이 꽁지머리 사서가 또 덧붙이기를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입수한 설계 도면으로 소면을 저 신부님한테 선택하라고 하기 전에 이 김원 건축가께서 자기가 이걸로 선택을 해요. 자기의 애초그 현대적인 안을 버리고 그걸 버리고. 네, 이야, 그것도 참 멋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완성해서 그래서 가봐야겠다.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성당을 가보고 가야겠다. 싶죠.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전국 곳곳 곳곳에 도서관 그리고 도서관이 있던 자리 그리고 도서관과 얽힌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의 뭐 동상이 남아 있다든지 발자취가 남겨 있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빽빽하게 이 책에서 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 구글 맵에다가 그 유적지들을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해서 구글 어스 지도를 갖다가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또 박동무 장님 또 이제 부지런하죠. 아니 만들라고.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이 쓰신 작가분의 그 정말 정성과 노력에 감목해서 내가 그 정도는 해서 그 정도는 해야겠다.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같은 도서관인으로서 그렇지. 네, 그런 생각이 도서관 애용자로서. 네. 제가 놀랐던 게 여기 이제 학생 운동 왜냐하면 이게 학교 도서관을 다루면서 우리나라 학교 도서관들이 보면 시위나 그 역사의 현장에서 막 그 안에서 이제 전경하고 붙고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지 그 시절에. 학생 운동의 곳곳에 민주화 운동의 순간마다 도서관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미 문화원 점거 사건 있죠. 그거 정확히 어딘 줄 알아요? 그 도서관 아니야? 미국 문화원 안에 있는 자료실? 부산의 미 문화원에선 불을 질렀고 서울의 미 문화원에서는 그냥 점거만 했고 그랬는데 둘 다 도서관이에요. 실은 보통 문화원 사실은 그치 도서관이 있지 도서관이 않아요? 있고 영화 보는 데 있고 보통 이렇게 돼 있고 왜 거기가 그렇게 됐냐면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거든요. 도서관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역사의 현장 참여하게 되었던 또 결국 도서관이었다. 그리고 광주항쟁 때 기총소사를 맞은 곳도 사실은 도서관이 있었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관통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민주화 과정의 사건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짚어내고 야. 또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렇게 촘촘하고 그 유기적으로 엮어낸 역사서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나는 사실 네. 1987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동이었던 게 왜 하나하나 단편적인 사건들이잖아요. 왜 박종철 고문치사라든지 네. 뭐 신문에 그 실린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기 뭐야 그 부검을 했던 의사가 이거를 뭐 이렇게 이게 하나하나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정의구현 사재단 이부터 해서 하나하나 이게 쫙 다 이어지면서 그를 하나의 이야기로 쫙 펼쳐주잖아요. 네네. 나는 그 영화 참 잘 만들었다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공들여서 한 구성은 사람들을 보는 사람 하게끔 감동을 받게 그지? 네. 그 보면 이제 고등학생, 대학생들 이 역사 교육할 때 부교재들 쓰잖아요. 네. 예, 그럴 때 이 책은 특히 한국 근현대사 이 역사 교재로 반드시 올려야 될 것 같은 책 같아요. 그러시. 네. 읽어봐야겠다. 근데 왜 내가 2번 빌릴 때까지 뒤에 대기가 없었지? 이건 뭐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빌린 책을 하는 거예요. 그래. 이 아직 이렇게 도서관에서 잠들어 있는 네. 너무 좋은 책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먼저 읽고 네. 이런 책들을 우리가 알려야겠다는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내가 빌린 책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사실 박동 부장님과 제가 하는 이 작업의 의미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차피 앞으로 우리는 긴 시간 책 읽는 사람으로 살 것인데 네. 책을 읽고 혼자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읽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이 도서관 사랑은 갈수록 더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작가님, 네. 요즘 또 어디 많이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춘천 얘기만 해주시고. 실은 제가 내일 이제 우리 작년에 박동 부장님과 잠깐 다녀왔던 강릉 속초 자전거 여행을 내일 또 혼자서 떠납니다. 월화수 2박 3일 이제 하고요.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고 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일본 가고시마 여행을 지금 잡아놨고요. 네. 그래서 조금 여행을 조금 다니기는 다닐 겁니다. 네, 근데 막 길게 가지는 못해요. 네. 아니 제가 이게 아직 읽을 때까지는 강원도 쪽 도서관은 그 눈에 크게 띄진 않았는데 이거 밀리의 서재에도 있으니까 혹시 그쪽 도서관 얘기가 그렇구나. 있는지 한번 보시고. 밀리의 서재 있어요? 있어요. 알았어. 찾아볼게 그러면. 제가 밀리의 서재에 있는 책들은 전자책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많이 하는데 이 책은 그렇죠. 들으니까는 워낙 밀도 있게 써진 책이라 들을 때하고 볼 때 눈으로 볼 때하고 달라. 많이 다르네요. 눈으로 봐야 되는 책이네요. 이번 자전거 여행 지도 가면서 펴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 책 읽으면서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길었는데 오늘 아닙니다. 우리 또 김 작가님 더 덧붙여 주실 얘기는? 아니요. 저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습니다. 네. 90년대 댄스 음악을 너무 목 놓아 부르시다가 여기 좀 가셔서.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만 이만 줄이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으로 연결은 아니죠? 아닙니다. 네. 서울에서 아마 통화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책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네.